75세 김할아버지는 혈압약을 받기 위해 병원에 왔습니다. 대기실에서 옆자리에 앉은 50대 아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죠. 아들아, 저 간호사가 몇 번째 환자 부르는 거지? 아버지, 23번째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5분 후. 아들아, 지금 몇 번째야? 아이고, 아버지, 24번째라니까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죠. 10분 후 또다시. 아들아, 우리 언제쯤 들어가지? 이때 아들이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대체 몇 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귀도 안 들리시나? 제발 좀 조용히 계세요. 병원 대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앉아 계셨죠. 그때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호주머니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셨습니다. 아들아,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일기장을 펼치자 3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5월 15일. 오늘 20살 된 우리 아들이 첫 직장 면접을 보러 간다고 했다. 몇 시에 끝나냐고 물었더니 대충 3시쯤이라고 했다. 그런데 3시가 넘어도 안 와서 몇 시에 끝나냐고 또 물었더니 짜증을 냈다. 그래도 난 계속 물었다. 우리 아들이 걱정되어서. 몇 시에 끝나냐고 37번을 물었는데 아들은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37번 다 대답해줬다. 고마운 우리 아들. 아들은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의 사랑 차이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같은 질문을 반복해도 사랑으로 답하지만 자식은 부모가 몇 번만 물어도 짜증을 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부모님의 반복되는 질문에 짜증을 낸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는 평생 자식 생각만 합니다. 잠들기 전에도 일어나자마자도 자식 걱정이 먼저죠. 우리 아이 밥은 제때 먹고 다니나?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나? 건강은 괜찮나? 하지만 부모 마음에는 늘 미안함이 가득합니다. 더 좋은 대학 보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큰 집에서 살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용돈을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부모는 평생 자식에게 해준 것보다 못해준 것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자식은 어떤가요? 받은 것보다 못 받은 것에 더 집중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했을까? 친구들은 다 학원 보내주는데 왜 우리 부모는? 다른 집 부모들은 용돈도 더 많이 주던데.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부모와 자식의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속담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적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상대적이라는 뜻이죠. 잔혹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은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녀를 낳고 나서야 부모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엄마, 나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지? 이제야 알겠어. 하지만 그때는 이미 부모님이 많이 늙어 계시죠.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나신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부모님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게 되셨나요? 혹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얼마 전 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72세 어머니와 42세 딸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딸아, 엄마가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될까? 딸 엄마, 이번 주는 좀 바빠요. 남편이 회사 사람들 집에 초대한다고 해서. 어머니야, 그럼 다음 주는 어때? 딸 다음 주도. 아이들 학원 상담이 있어서. 엄마, 미리 연락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알았다, 딸아. 엄마가 너무 갑작스럽게 연락했구나. 미안해.
전화를 끊은 후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내 딸에게 눈치를 보게 됐을까? 딸은 딸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오시면 집안일도 더 늘어나고 남편도 불편해하고, 하지만 거절하면 또 상처받으실 텐데. 이 사연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부모가 자식에게도 눈치를 보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예전에는 부모가 온다고 하면 자식이 마중 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가 가도 되겠느냐고 허락을 구합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식이 가장 보고 싶고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봐, 며느리나 사위에게 미움받을까봐 조심조심 말을 꺼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가도 되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신 적 있나요? 그때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나이 든 부모들에게는 젊은 세대가 모르는 5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 자녀와의 갈등. 내 말을 들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조언을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하는 말인데 자녀들은 간섭으로 느끼죠. 67세 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건강 조심하라고 했더니 엄마, 저 이제 40살이에요. 알아서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내 아들인데. 두 번째 두려움, 존경받지 못하는 것. 요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를 꼰대라고 부릅니다. 시대가 다르다면서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무시하죠. 부모들은 평생 쌓아온 지혜를 전해주고 싶지만 자녀들은 옛날 얘기라며 듣지 않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 자녀의 실패. 자녀가 실패하면 부모가 더 아픕니다. 자녀는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지만 부모는 그 실패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삽니다. 내가 더 잘해줬으면 우리 아이가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네 번째 두려움, 통제력을 잃는 것. 나이가 들수록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내가 이제 자녀들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다섯 번째 두려움, 자녀와 분리되지 못하는 것. 가장 아이러니한 두려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놓아주지 않으면 자녀도 부모 자신도 불행해집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각자의 삶을 살아야 진정한 행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혹시 이 중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부모의 사랑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녀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왜 부모의 사랑이 어긋날까요? 59세 최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아버지에게는 28살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미술을 전공했지만 취업이 잘 안 되어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죠. 아들아, 그만 그림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 아빠가 학원비 대줄게. 아빠,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좋아서 뭐해? 돈 벌어야지. 내 나이 벌써 28살이야. 최아버지는 아들을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빠의 말이 자신의 꿈을 무시하는 것 같아 상처받았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녀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대신 판단하지 마세요. 부모는 자녀보다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자녀의 인생은 자녀가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기분에 따라 사랑을 표현하지 마세요.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용돈 더 줄게. 오늘은 화가 나니까 말 걸지 마. 이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자녀는 혼란스럽습니다. 사랑은 일관되어야 합니다.
셋째, 희생을 강조하지 마세요.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빠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희생을 강조하면 자녀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일관된 애정과 존중, 그리고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74세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혹시 자신의 방식만 강요하고 있지는 않나요? 가장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0세 이 할아버지와 35세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며느리와 두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국민연금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할아버지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지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작게 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자제했죠. 어느 날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70살의 나이에 건설 현장 일용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죠. 며느리는 할아버지가 어디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산책하러 나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첫 일당을 받았습니다. 15만 원이었죠. 집에 오는 길에 과일 가게에 들렸습니다. 사과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할아버지, 이 사과는 개당 3,000원인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우리 며느리와 손자들 줄 거예요. 할아버지는 12만 원어치 사과를 샀습니다. 그날 번 돈의 대부분이었죠. 집에 와서 며느리에게 사과를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이거 먹어봐. 맛있다더라. 며느리는 사과를 받으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할아버지가 이런 값비싼 사과를 사오신 적이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사과 봉지를 보니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에는 건설 현장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때야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이 70살 나이에 공사장에서 일하고 계셨구나. 며느리는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일하러 나가지 마세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그리고 죄송했어요. 아버님께 너무 소홀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너 잘못 없어. 내가 더 잘해야지. 그날부터 며느리는 할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텔레비전도 보고 할아버지 친구분들도 집에 초대했죠. 할아버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사랑받으려고 일한 게 아니야. 그냥 이 집에 보탬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데 며느리가 날 친아버지처럼 대해주니까 정말 고맙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적은 없나요?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 품격 있는 부모가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의 독립을 인정하세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와 자녀는 독립적인 개체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조언자이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둘째, 희생보다는 존중을 선택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이런 걸 희생했다는 말보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는 말이 더 큰 사랑입니다. 셋째,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세요. 자녀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넷째, 자신의 삶도 소중히 하세요.
자녀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도 자신만의 취미와 관계, 꿈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때로는 거리를 두세요. 너무 가깝게 지내려고 하면 오히려 갈등이 생깁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그리워할 수 있는 관계가 좋습니다. 80세 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깨달은 게 있어.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는 거야. 무작정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자식이 필요할 때 적절히 주는 게 진짜 사랑이더라고. 부모의 품격은 나이와 함께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언젠가는 부모가 되실 거고 지금 부모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나 강요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며 주고받는 관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부모님께 또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단순한 말이지만 이 말 한마디가 가족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사랑과 존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